책 정보. 제목 10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 저자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출판일 2019년 10월 22일. 책의 중심 키워드 한국의 미래 AI, 공유경제, 한류경제. 저자 소개 출처 교보문고. 저자 미래전략정책연구원. 2012년 7월 설립된 미래전략정책연구원은 국내의 미래학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 밀레니엄 프로젝트 제롬 글렌 회장,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싱귤레러티 대학 호세 코르데이로 교수. UN 미래포럼 박영숙 대표 등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세계미래회의, WFS, 밀레니엄 프로젝트, 싱귤레러티 대학, 세계경제포럼, WEF,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MIT 미디어랩, 다빈치 연구소, 커즈와일렛 등 주요 미래예측 기관의 최신 자료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과 기업을 위해 미래예측 조사, 미래전략, 4차 산업혁명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예측 지도사, 4차 산업혁명 지도사 등의 자격과정을 개설해 교육하고 있다. 세종로국정포럼과 함께 미래인재교육대학을 개설해 전국에서 1000만 명을 교육할 10,000명의 교수를 양성할 계획이다. 미래예측 포럼과 4차 산업혁명 포럼을 개설해 최신 해외 자료와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 10년 후 일자리의 미래,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공저,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바이블, 공저, 공역서로 NIC 글로벌 트렌드 2030, UN 미래 보고서 2030, UN 미래 보고서 2040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구절 소개.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 1. 양극화, 노후 파산, 중년 파산 시작. 2. 저출산 고령화. 3. 주식과 부동산. 4. 환율과 금리. 5. 미중 무역 전쟁. 6. 한일 무역 분쟁,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손해라는 입장. 7. 남북 경협. 8. 4차 산업혁명. 제1부는 10년 후 한국 경제의 미래를 3가지 시나리오 전망.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들인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분쟁, 남북 경협 등을 고려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 1.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미들 시나리오. 지금부터 10년 후까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한국 경제는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고 고용률과 경제 성장률, 노인 빈곤율 등이 개선되기 어렵다. 202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를 밑돌 것이다. 2. 현 상황이 개선되어 베스트 시나리오.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202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4%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코스피 지수와 집값은 지금보다 20% 이상 오를 것이고 환율은 1,100원 가까이 낮아지고 금리는 1.75%까지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반도에 세계의 자본이 몰려 연간 신규 일자리가 16만 3천 개 창출되고 경제성장률도 4%대로 높아질 것이다. 3.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의 워스트 시나리오.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가까이 상승할 것이고 실물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다. 또 한일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일본보다 한국의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난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중국, 미국, 일본 등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까지 악화된다면 국가신용등급도 낮아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일본처럼 0%대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노후 파산과 중년 파산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10년 후 노인빈곤율은 50%를 넘을 것이다. 제2부는 앞으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신성장 동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다.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입고되는 상품들은 상품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는데 이때 사람 대신 카메라와 스캐너가 상품 정보를 인식하고 입력. 아마존은 고객 만족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것. 2019에서 2067년 우리나라 유소년 인구는 4.3%, 생산가능 인구 15에서 64세는 27.3%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1.6% 증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무엇보다 생산과 소비 등 한국 경제의 모든 것을 위축. 저출산 고령화로 부양할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경제적 여력이 줄고 정부의 재정 지출도 늘게 된다. 하지만 소비 트렌드를 알면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향후 10년간 소비 트렌드를 주도할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년생과 밀레니얼 세대 1981년에서 1996년년생, Z세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711만 명, 전체 인구의 14.3%, 2025년 A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설 것.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대, 하지만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지갑이 두둑하지는 않으니 중산층 이상을 공략해야 이들 중 상당수는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더블 케어에 시달리느라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여력이 부족. 중산층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는 구매력이 있고, 기존 시니어 세대와 달리 나이보다 젊게 살려 하는 액티브 시니어이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쇼핑에도 능하다. 향후 10년간 이들이 시니어 시프트를 성장시킬 것. 밀레니얼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모바일 기기와 SNS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이고, 집단의 이익보다는 자신을 우선하는 미 제너레이션이다. 이들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했기에 결혼과 연애, 출산,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N포 세대다. 10년 후 밀레니얼 세대가 팀장 등 관리자가 되면 기업 문화부터 바뀔 것이다. 기업 내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롭고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구성원 개개인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될 것. 또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기꺼이 돈을 쓰지만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소비 성향이 있다. 보이지만 스마트폰을 쥐고 자랐기 때문에 포노 사피엔스다. 이들은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상품 구매 결정을 내림으로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가장 잘 받는다. Z세대는 10년 후 소비 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더불어 주요 고객층이 될 것인데, 이 책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뉴트로와 구독경제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유행하는 뉴트로 트렌드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한 레트로 트렌드에서 확산되었고, 구독경제 역시 공유경제가 발전한 양상으로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트렌드이므로 장기화될 것이다. 개인적 독서 소감. 미래 한국 경제를 알아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테크의 큰 맥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책